결혼한 지 이제 겨우 6개월 남짓, 아직 신혼의 달콤함을 누려야 할 시기에 저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만 해도 우리는 서로를 가장 신뢰하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늘 솔직했고 남편도 저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신뢰를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저는 몇 달간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졌고 다행히 같은 동네에 사는 직장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카풀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자 직원 1명, 여자 대리, 여자 주임,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모여 차를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기에 남편에게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내가 괜찮겠어? 라고 물었고 남편은 오히려 당연하지. 남자 직원 기다리지 않게 시간 맞춰 나가라라며 태연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안심했고 우리 사이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저와 다르게 신입 여직원과 단둘이서 3달 동안 카풀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에게 단 한마디 알리지 않은 채 완전히 비밀로 말입니다. 저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남편을 신뢰했던 만큼 충격은 컸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남편에게 알렸고 항상 여자 동료들과 함께였으며 단둘이 이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비밀로 하고 신입 여직원과 둘이만 다녔던 겁니다. 더 끔찍했던 건 그들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연락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여운 이모티콘을 주고받고 파란색과 초록색 하트를 붙여가며 사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머리 대충 말리고 나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여직원의 메시지에 남편은 천천히 나오라, 고맙다라며 다정한 답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웃게 해드릴게요 라는 말에 말도 참 예쁘게 한다. 덕분에 웃는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것이 명백한 불륜의 씨앗이자 마음을 나눈 교류로 보였습니다. 제가 따지자 남편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빨간 하트도 아니고 그냥 장난으로 받아준 거다. 불륜이 아니다. 너도 남자 직원이랑 카풀했잖아.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솔직했고 4명이서 함께 다녔습니다. 단둘이서 몰래 움직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상황을 자기 변명에 끌어다 쓰며 뻔뻔하게 구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도 남자랑 카풀했으면서 왜 난리냐. 이혼 사유를 내가 먼저 만든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억울했지만 최소한 부모라면 중립이라도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를 몰아붙이고 제 잘못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 집안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니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모텔에 간 것도 아니고 스킨십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며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미 선을 넘은 겁니다. 마음을 숨기고 둘만의 대화와 시간을 쌓아온 것 자체가 불륜이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저 몰래 이어진 그 3개월은 제게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이라고.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사는 건 제 인생을 더 망가뜨릴 뿐이었습니다. 남편을 믿었던 지난 시간들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고 저는 더 이상 이 가정을 지킬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처음 꺼낸 건 결국 저였습니다. 남편에게 이제는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말했을 때 남편은 처음엔 화를 내더니 곧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은밀하게 시간을 쌓아왔던 그 눈빛이 제게는 거짓으로만 보였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모텔에 간 것도 아니고 스킨십한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러냐며 자기 합리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에서 저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답답했던 건 시댁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이 잘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했음에도 시어머니는 제게 너도 남자랑 카풀했잖아. 이혼 사유를 내가 먼저 만든 거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집안과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신자 옆에 선 가족의 모습은 제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들은 제 편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제 편이 되어줄 리 없었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모님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더 늦기 전에 돌아와줘서 고맙다. 내가 끝까지 참았다면 더 큰 상처만 남았을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선택한 결혼이 실패로 끝난 건 아쉽고 허망했지만 그래도 아직 저를 온전히 품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남편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은 평생의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는 동시에 저를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타인의 변명과 거짓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제 삶을 지키는 건 결국 저 자신이고 저의 선택입니다. 만약 제가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또다시 남편은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비밀을 만들 것이고 저는 또다시 상처를 받아야 할 겁니다. 결혼 6개월 만에 벌써 이렇게 지쳐 있는데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 희생을 강요받는 삶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시댁에서는 여전히 저를 향해 별것도 아닌 걸로 이혼하냐, 참으면서 사는 게 부부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제 것이고 저를 지킬 권리도 제게 있습니다. 남편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고 시댁의 충고는 제 미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할 일은 단 하나, 이 결혼을 끝내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아직 낯설고 두렵지만 동시에 자유와 해방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다시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거짓과 시댁의 압박 속에 묶여있지 않고 제 행복을 위한 삶을 선택할 겁니다. 그것이 지금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용기이자 유일한 희망입니다.